안녕하세요. 부산의사 김경렬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아스피린에 대한 영상을 2개 만들었는데 모두 심혈관 질환의 1차 예방약으로서 아스피린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었죠. 시간상으로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아스피린을 1차 예방약으로 사용하는 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건강한 사람들에겐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늘어난다는 연구가 많이 나와서 의사들은 아스피린을 1차 예방약으로는 거의 처방하지 않았죠. 그런데 2010년 넘어가면서 아스피린이 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1차 예방약으로 아스피린이 재조명된 거죠.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면서 암 예방도 하면 일석이조니까. 1차 예방약으로서 아스피린의 효과에 대한 최신 연구들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여기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아스피린의 암 예방 효과에 대한 논문을 보겠습니다. 2016년 6월에 자마 온콜로지에 발표된 아스피린과 암 발생률에 대한 논문입니다. 자마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47.661입니다. 굉장히 높죠. 권위 있는 저널이고 2016년이면 아스피린의 암 예방 효과를 다룬 논문 중에서는 상당히 늦게 나온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나온 아스피린의 암 예방 연구들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느낌이 있는 논문입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Population-wide impact of long-term use of aspirin and the risk for cancer.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을 긴 시간 동안 팔로우업 했는데 총 인원 13만 5,965명을 최고 32년 팔로우업 했습니다. 그중 여자가 88,084명, 남자가 47,881명이고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이유는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에 여자 간호사들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연구 참여 당시 연령은 여성이 30세에서 55세 사이, 남성은 40세에서 75세 사이였고 매 2년마다 아스피린 복용과 라이프스타일, 질병 발병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했고 매 4년마다 식습관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90% 이상의 중간 탈락 없이 연구에 참여했는데 아무래도 의료계 종사자들이니까 좀 더 협조적이었던 것 같고 설문에선 325mg 고용량과 81mg 저용량 아스피린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저용량 아스피린 4알을 고용량 아스피린 1알과 같은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정기적인 아스피린 복용자는 일주일에 2번 이상 고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사람이고 이걸 저용량으로 치면 매일 복용하는 것이 되죠. 바로 결과를 보시면 여자 88,084명 중 2414명에서 암이 발생했고 남자 47,881명 중 7,571명에서 암이 발생했는데 정기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암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특히 GI 트랙 캔서, 그러니까 소화기관에 생기는 암 발생률이 낮았는데 그 중에서도 대장암에서 가장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1을 기준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아스피린 정기 복용자의 암 발생률이 낮은 건데 대장암에선 0.81로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고 위 식도암에서도 나이와 다양한 요인들을 보정했을 때 0.85로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그 외 다른 암들, 췌장암이나 전립선암, 폐암 등은 1보다 높거나 낮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고요. 두 번째 표는 용량에 관한 내용인데 일주일에 고용량 아스피린을 0.5에서 1.5알 먹었을 때부터 GI 트랙 캔서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고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발생률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GI 트랙 캔서 외에 다른 암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아스피린을 복용한 그룹에서 발생률이 증가한 경우도 있네요. 그리고 아스피린의 암 예방 효과는 복용 기간과도 관계가 있는데 여기 세 번째 표를 보시면 5년 이하 복용 그룹에서 GI 트랙 캔서가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복용하지 않은 그룹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고 6년 이상 복용한 그룹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오래 복용할수록 소화기 암 발생률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암들은 아스피린 복용 그룹에서 오히려 발생률이 증가한 경우가 많네요. 물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이제까지 나온 논문들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고 장기간의 아스피린 복용이 대장암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USP/STF에서도 2015년부터 레코멘데이션을 하는 거겠죠. 이 효과는 용량과 사용 기간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대장암 외에 식도암이나
위암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 암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고요. 이걸 직관적인 숫자로 표현하면 아스피린 복용 그룹은 비복용 그룹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이 19% 감소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선 두 영상에서 1차 예방약으로서 아스피린은 건강한 사람들은 복용할 필요가 없고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높은 일부 연령층에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만약 제 직계 가족 중에 대장암이 발생한 사람이 있다면 저도 아스피린 복용을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스피린을 복용하기 전에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으면 위장관 출혈이 쉽게 생길 수 있으니까 궤양 치료가 끝날 때까지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안 되겠고, 외상이 생기기 쉬운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 예를 들어 야외에서 노동일 하시는 분들에게도 쉽게 추천하기는 어렵죠. 그 외에 흡연 여부,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체질량 지수 같은 본인의 몸 상태뿐만 아니라 심혈관, 뇌혈관 질환에 대한 가족력, 그리고 대장암 같은 소화기암에 대한 가족력까지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스피린이 비록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긴 하지만 아스피린 복용을 결정하기 전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관련 검사와 함께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의사들이 약을 쉽게 처방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고려해서 처방하는 거고,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환자별로 상황과 조건이 다르고 그걸 환자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죠. 이상 아스피린의 암 예방 효과에 대한 논문을 살펴봤고요. 오늘 논문의 결론은 아스피린 복용은 대장암과 위암, 식도암의 발생률을 떨어뜨린다 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